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웃 중에 너무나 큰 고통으로 만신창이가 되신 분들 중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호진 아버님이십니다. 이호진 아버님은 맏딸 이아름하고 이동현 맏아들하고 막내 이승현 군이 2학년 8반인가? 7반인가? 8반이죠. 2학년 8반인데 그 많은 애들 중에 2명만 살아남고 다 이번 세월호 때 희생당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직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만큼 뭐 마음이 정리된 것도 아니고 하여튼 비장하게 이런 말할 수 없는데 무슨 말씀이 있든지 말씀하실 게 많을 것만 같습니다. 정말 진실을 말하고 싶을 겁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무슨 일이 그 진도 팽목항에서 일어났는지, 텔레비를 통해서 보는 것들, 신문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털어놓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무슨 말씀이든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나누고 싶고 뭐 외치고 싶고 청하고 싶고 아무 말씀이라든지. 그래서 이호진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합니다. 수녀님이 이제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녀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 밝은 얘기가 못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유족들의 뜻도 아니고 뭐 대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 모 방송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는 팽목항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고 비참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 뜻을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것이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전히 제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격 한 마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저의 넋두리로 들어주시고요. 가능하면 제가 조금은 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 일에 대한 그 슬픔이 크고 분노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보다 눈물이 너무 쏟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덜 집중을 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언젠가 제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제가 간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5,000분 이상 제가 드리는 말씀을 5,000분 이상 모여있는 자리가 되면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텔라 수녀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계신 분들은 일당백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꺼이 그러면 말씀드리겠다고 나왔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팽목항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팽목항에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제가 여기 오늘 5시 정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5시 그 시간까지 16명의 영령들이 아직까지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고요. 그 16명의 영령들이 지금 바닷속에 있고 그 가족들이 팽목항에 지금 계시고 있는 거죠.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들, 딸 만나기 위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팽목항에 아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세요. 묵묵히 하시거든요. 24시간을 갖다가 잠도 안 주무세요. 정말로.
잠도 안 주무시고 그분들을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붙이시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불편해하실까봐.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여기서 드리게 되면은 제 목소리가 언젠가 그분들한테 전해질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고요. 당연히. 그런데 저희 막내 인루에서 팽목항에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따뜻하게 감싸 주셨고 그 대표적인 분이 광주 교구의 손대철 주임 신부님, 그 다음에 김문수 신부님, 또 여기 계신 현호석 신부님, 또 김간수 신부님, 그리고 또 유기영 신부님, 또 수녀님 중에서는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스텔라 수녀님, 그 다음에 보나 수녀님, 비신자이면서 이렇게 많은 신부님과 수녀님을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정말로 감사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막내를 만나지 못해서 제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상태에서 팽목항을 왔다 갔다 할 때에 제가 올해 56살이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정말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 신부님과 버금갈 정도로 저를 감싸 안고 15m를 배웅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바로 JTBC 손석희 교수입니다. 그분한테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몸둘 바를 몰라고 고통스럽고 할 말을 몰랐을 때 무려 차 안에서 2시간 동안 저와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펑펑 울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제가 느끼게 됐었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새끼 승현이하고 죄송합니다. 4.16 진도대 학살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 탑승자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8반 이승현 아버지 이호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14년 4월 15일)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안산시 단원고 고잔동, 선부동, 와동 그 일대는 상당히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왜 그러냐면 그날이 바로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간밤에 잠도 설치게 되고 수학여행을 가서 무슨 장기자랑을 할 거고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저도 그랬었지만 밤잠 못 자고 아침에 일찍 평상시 때는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애들이 그날만큼은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방에 챙길 거를 다 챙겨놓고 그리고 7시 40분에서 7시 50분 사이에 아마도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그 출발하는 그 뒷모습을 전부가 다 마지막이 되리라는 생각은 한 사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날 저녁 오후에 전화가 한 통 왔었습니다. 안개가 끼어서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한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알아듣고 있었고 뒷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죠.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
아침이 돼가지고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탄 배가 지금 침몰 중인데 구조가 진행 중이라는 문자를 뜬금없이 제가 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9시 15분 정도였었습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배가 침몰됐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는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겨우 차리고 TV를 틀어봤더니 배가 이미 TV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화면이 잡히고 있었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90도 이상이 배가 이미 서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학교로 뛰어갔더니 학교 강당에 많은 분들이 이미 웅성웅성 모여 있었고 무슨 일인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그거를 알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간은 흘렀었고 배는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서 오전 11시 정도가 됐을 때 MBC를 통해서 속보가 하나 나오게 되죠.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전원 구조. 강당에 그때 한 300~400명의 학부모들이 계셨거든요. 학생들은 400명이 안 되지만은 가족분들, 엄마, 아빠, 친지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계셨었어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이제 되시는 분들은 한숨을 났습니다. 아이들이 전원 구조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하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됐다 하고 그 집으로 가려고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학교 강당으로 들어갔더니 그게 잘못 보도된 오보라고 또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구조가 되지를 않았고 이제 구조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리고 사망자는 한 명이 그 시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뒷생각 없이 다른 학부모들과 같이 셔틀버스를 타고 바로 진도로 달려갔습니다. 진도로 달려가면서도 설마하니 내 새끼가 수학여행 간다고 배 타고 하늘로 가리라는 거는 상상조차도 그 시간에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들지도 않았었고요. 진도에 도착을 해서 상황을 보니까 배가 이미 다 물속에 잠겨 있었고요. 한 5분의 4 정도 그 정도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미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는 배가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그런 상태에 학부모들이 도착을 한 거죠. 뉴스에서는 계속 오보가 나왔었고요. 그때가 이제 사고 나고 2일차 새벽으로 이제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어미가 돼가지고 다른 일 같았으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지 새끼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멍청하게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믿어버렸어요. 물론 안 믿어도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만은 뉴스를 믿었습니다.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그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미 부분이 물속으로 다 가라앉고 바다 위로는 배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머니들도 이제 자식의 생명을 다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은 그때부터 백목항에서 울려 퍼졌던 거예요. 아이들이 1명, 2명 이렇게 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생존자가 아니고 희생자가 돼서 아이들이 올라올 때는 그 광경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아이들이 벽을 긁어댔는지
손톱이 까진 아이들도 있었고요. 손톱 밑이 새카맣게 멍이 들어서 10손가락이. 그 물이 차오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에 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붙잡은 대로 아이들이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딱 오리고 있는 애도 있고 손바닥 쫙 펴서 있는 애 있고 손톱이 저기 막 벗겨져서 나오는 애도 있고 그런 그 상황을 엄마 아빠들이 본 거예요. 그거 보고 미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월 30일 날 새벽 4시 40분에 5명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물론 다 이제 희생된 상태로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승현이가 있었어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5명이 쫙 이렇게 눕혀져 있고 아이들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 거리가 한 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보니까 발바닥 10개가 다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누운 상태로. 17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뭐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 걸음은 그냥 승현이한테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 애가 승현이에요. 우리 집 막내. 잠자는 모습처럼 아이가 차렷 자세로 탁 누워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굴은 까맣게 물들고 등은 상처가 나서 이렇게 파였고 어디에 부딪혔는지 모르지만 발바닥에는 상처들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이제 수녀님들이 그 상처 부위를 가리시느라고 하얀 천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살짝 보니까 상처가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비통하지도 않았고 피눈물은 쏟아졌지만은 슬픈 생각도 안 들었었습니다. 분노심만 치밀어 오르는데 얼마나 분노심이 적개심이 치밀어 올랐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인간들을 다 씹어먹고 그냥 싶은 그 생각이 드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광경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보이는 거는 내 새끼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머릿속에 차오르는 그 분노심, 적개심, 증오감이 그 순간부터 치밀어 오르는데 왜 내 새끼가 여기서 죽은 채로 여기서 누워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그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리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나오면서 저하고 저희 딸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염이라는 것을 제가 손수 다 해줬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게 어쩌면 다였는지도 몰라요. 발부터 머리까지 최대한 깨끗이 닦는다고 닦아서 제가 장만한
체육복하고 축구공하고 축구화를 이렇게 신겨서,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관 속에 아이를 눕혀갖고 안산 고대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왔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손이 닿는 게 왠지 싫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해서 고대병원으로 와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 기간 동안에 그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수녀님하고 신부님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승현이가 죽은 이후에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갔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승현이 장례를 치르면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코 승현이를 이대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월에 관한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고, 거기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승현이를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집으로 승현이를 데리고 왔어요. 화장을 하고 나온 걸 보니까 세상에 장래 경험이 없고 처음 그 치러보고 사람의 유고를 그때 이제 처음 봤는데, 뼈가루가 막 겨우 한 줌이 되는 거예요. 뼈가루가. 그러니까 키가 한 70 정도 됐던 아이였는데, 세상에 그게 다 타고 제가 되고 그냥 겨우 한 주먹 되려나 하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생이 이렇게 이 허무한 건가. 그러니까 17년을 살다가 떠난 아이인데 남는 게 이거 진짜 제 한 주먹뿐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막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다가 지금 아주 곱게 이렇게 잘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사가지고 그냥 우리 막내한테 이렇게 놔주고, 막내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있으면은 먹기 전에 거기다가 놔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승현이를 만나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고 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내가 견뎌내면은 그냥 슬픔은 없어질 줄 알았어요. 슬픔은 많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한 30%에서 40% 정도는 슬픔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신 자리에 그 전에 없던 적개심이 자꾸 차올라요. 지금도 차올라가지고 지금은 그냥 오히려 더 그냥 더 큰 이 돌덩이가 가슴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말도 없고 막막하고 표현이 안 돼요. 뭐라고. 아무나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겨우 붙잡고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라고는 신부님하고 수녀님 외에는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마지막 숨 거둘 때 그 상황을. 아이들은 적어도 이틀 동안은 누군가는 살아 있었거든요. 배 안에서. 배가 침몰되고 최초 2시간, 3시간 그 동안에는 100% 저는 다 살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아이를 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러면은 적어도 100명은 살았어요. 유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명을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살라고 발버둥 치고 피토하고 몸부림치고 그 물속에서 소리 지르고 아우성 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거를 몰랐어요. 그 아우성 소리가 파도로 변해서 팽목항을 내리칠 때 그게 그냥 파도인 줄만 알았어요. 지 눈앞에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마지막 남은 그 생존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애가 살고 싶다고 육지로 깃발을 내려올리고 그랬을 때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살고 싶어서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죽어가는데도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 썩어 빠진 무리들 중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었고 KBS, MBC가 있었고 불행하게 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면서도 아무 짓도 제가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에 나를 깨맞춰서 살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족들도 실종자 가족을 만나서 얘기할 때에는 10번, 20번 생각하고 겨우 한마디 지금 하거든요. 식사하시고 기운 내시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금 그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들이 상처받을까봐. 미개한 국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냥 철없는 아이의 소리로만 사실 알았어요. 6만원 아르바이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원래 그런 여자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은 지랄났다고 제주도로 가냐. 경주나 불국사 가지. 박근혜가 눈물 흘리고 울 때에 따라올지 않은 사람은 백정이나 진비 없다는 그 말에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람이 암만 70살 넘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좋은 세상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좋은 세상이 비록 오지는 않더라도 살만한 세상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시청률 1% 될까 말까 하게 왔다 갔다 하던 종편의 한 방송국이 사람이 한 사람 바뀌면서 기자들한테 보도 제한을 두지 않고 마음껏 일하게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시청률이 무려 5% 이상 뛰어 올랐어요. 종편방송이 그것도 뉴스가 공중파를 지금 능가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손석희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근데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십니까? 한 100여 분 계시죠?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깨어있고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면은 적어도 이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리 손석희 교수가 위대하고 손석희 교수가 인기가 많다고 해도 여기 수녀님이 여러 분 계시고 신부님이 계시고 여기 깨어 있으신 분들이 100여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들이 손석희 교수를 이겨내지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음번에 300명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번에 3,000명이 될지 다음번에 3만 명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다음번에도 계속 안산에서만 이 사건이 일어나라는 법 없거든요.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사채업자들을 숙청하고 사살을 하니까 어떤 신부님이 나는 사채업자가 아니니까 하면서 외면을 했다고 그래요. 사채업자들 학살이 다 끝나고 나니까 유태인을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신부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나는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히틀러가 천주교를 학대하고 신부님들한테 위해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신부님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요즘은 1분, 2분이면은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태평양을 건너가거든요. 이번 일이 학살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걸 살리지를 못하고 전원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군환업체 언디는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바닷속에. 이틀 동안은 전혀 잠수도 없었고 들어가지도 않았던 상태고 그 언딘이라는 그 업체는 배가 밑바닥에 푹 박혀가지고 뭐 물고기 한 마리 없이 그냥 그 생명이 없이 다 죽었을 때 배 건져 올리는 전문 인양업체지 구조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딘이 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에어포켓도 그 존재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며칠이 지난 뒤에서야 언딘이 본격적으로 잠수를 시작했거든요. 아이들 건져 올리기 위해서. 생존자 177명 되는 생존자도 대한민국 해경이 한 게 아니에요. 근처에 있는 어선 그분들이 90% 이상 건져 올리는 거예요. 사람 그 생명들. 그리고 뉴스에서 보셨지만은 목포경찰서장이 배에 승선을 해서 그 생존자들을 탈출시켜라 구조하라는 그 명령을 했는데도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속이 찢어지게 탔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한마디씩 그냥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정말로 너무하다고. 그리고
자개적인 말씀이겠지만은 우리가 강남 8학군에 살았다면은 우리들이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일이 그래도 일어났을까? 그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모이면은 그냥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그런 얘기죠. 죄송하지만 물 좀. 그저께 현호석 신부님이 진도에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갔을 때 해경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경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제 편안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목표 교구에 속한 유기영 신부님께서 참 개같은 놈들이다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런 식으로 그냥 한탄조로 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해경이 하는 말이 나도 성당에 다니는데 신부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옆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신부님들께서 성명을 발표하신다고 해요. 예부터 이 나라에 큰일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 사제단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그 중심에 계셨고 이번에도 그분들이 이렇게 나서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비록 아이들은 지금 다들 하늘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대로 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 정말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잊으시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머릿속에 꼭 해둬야 되고 언론이 재구시를 못하고 전부 다 알아서 기는 세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깨어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언론이 되고 방송이 되고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진도 4.16 대학살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다면 그 기운이 저는 나라 전체를 뻗쳐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다음에 설사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때는 이런 대참사는 진짜로 일어나지 않고 가벼운 사고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거든요. 제가 스텔라 수녀님하고 행목항을 산책을 하면서 스텔라 수녀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 제가 알고 있는 시가 하나 있는데 한번 애워볼까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뭔데? 한번 그러면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를 이렇게 읊었더니 수녀님이 그냥 멋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를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부족하나마 제 말씀을 대신할까 합니다. 깃발이라는 시인데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처럼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애달고 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한 그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녀님이 저한테 주신 시간이 제가 조금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부족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궁금하신 거 혹시 물어보실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히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예. 예. 그 대통령이 2번 오셨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 갔을 때는 상황이 그래도 누군가 들어가서 해봤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예. 그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진도를 방문하셨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작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었고, 예, 아무것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서 그때 이제 그 대통령한테 이제 좀 아쉽고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그게 뭐냐면은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명령을 하지 않고 내려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잘못이 된 건 이제 분명히 잘못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 사건을 놓고 얘기를 할 때는 잘된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된 게 한 8, 9개 되고 잘못된 게 하나 있으면 그거는 이렇게 고치면 될 수 있는데 잘못된 게 10개가 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 방문을 했을 때는 대통령이 왔으면은 저도 구조가 많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대통령이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라 그러면 죽었던 아이도 사실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어르신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명도 아이들이 그냥 나온 애가 없었어요. 그래도 작업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지시했냐고 거기 갔어. 그러니까 아니 지시를 한 게 결과적으로 없었던 게 그냥 말은 저희 학부모들하고 체육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하겠다. 그리고 그 흥분하려고 하는 그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오셔갖고 구조의 어떤 그 뭐 효과가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냥 똑같은 결과가 그냥 된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살지를 못했어요. 아이들이. 걔는 그냥 계속 가라앉았었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 점수를 아마 까먹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저기 안산의 그 합동 분향소에서는 그 유족도 아닌 어떤 그 할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포옹하는 그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유족의 할머니나 이렇게 친척 대신하고 이렇게 수송을 해봤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나서 그래서 대통령 앞에 저렇게 일반인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적국의 스파이라도 된다 그랬으면은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죠. 이게 그런 일도 이제 있었고요. 해경들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월급이 않습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받아먹는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행위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조를 하게끔 만드는 게 해경이었습니다. 해경이 월급 타고 지금 놀라고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갔을 때 어떤 지시에서
어떤 상이라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나라로서 기본인데 예. 그 상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안 됐다는 것이 더 이상하고 그 느낌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친구 모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든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월급쟁이 단계에 따지는 말입니다. 상용민 이런 건 붙여놓고 월급만 자격을 할 거 아닙니까? 월급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해서 월급 먹는다는 잘못된 거 아니냐. 대통령과 대통령도 누가 뽑아줬지만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데 뭘 하냐는 그런 그 내용이 늘 거론됐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이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군인은 전쟁이 나면 적과 싸우다가 죽을 각오로 군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해경은 해전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구조하다가 죽을 각오로 해경이 돼야 되는데, 이 개 같은 해경들은 월급만 생각했는지 전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운 게 그 해군은 명령 대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해군력이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군사력도 그렇고 많이 과학화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근데 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해군이 들어오는 거를 해경이 막았어요. 해군도 대통령이 지시해야죠, 여기서. 예. 해군 들어온 것도 와고 서울에서 갔는데 다 막았다. 예. 그러니까 두 분 어르신이 그 해수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게 엄하게 돼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무튼 이런 그 참사가 벌어진 건데. 지금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현장 상황은 좀 어떤지, 너무 며칠 동안 계속 진행이 안 돼서. 지금 그 팽목항의 그 상황이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팽목항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 봤던 그 팽목항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팽목항으로 해서 이제 그 천막이 쳐져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묵는 그런 자리가 이제 전부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항구가 팽목항이 정상적으로 이제 아마 오늘부터 이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팽목항 절반으로 해서 이제 그 이동주택이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자 텐트가 이제 밑쪽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동 막사에 선생님 3분 가족, 그 다음에 민지 엄마 아빠 가족, 그래서 4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유족들이 이제 진도 팽목항에 가면 쉴 수 있게끔 조그만한 이제 방처럼 생긴 게 휴게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 12분의 일반인 가족하고 학생 가족분들은 진도 체육관에 이제 지금 계시는데, 진도 체육관도 지금 바닥에 있는 이불들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다 걷어버린 상태라, 그 체육관 넓이가 실제로 보면 한 300평 이상 되거든요, 바닥이. 근데 너무 휑해요. 너무 휑하고 팽목항은 완전히 그냥 반 이상은 철거가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치킨이라든가 피자집 같은 게 이제 자원봉사로 이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지금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지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서 버티고 계신 분이, 여러분도 그 보도를 통해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지만 함께버거라고 하는 햄버거고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500원 1000원 많으면 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후원을 받아서 자기 자비를 이제 합해서 지금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유일한 그 실종자, 그 다음에 그 유가족들의 그 간식을 대주시는 분이 함께버거라고 하는 그 사장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없어요. 그리고 그 CJ에서 이제 그 식사 제공하고 현대그린푸드에서 식사 제공하는 거, 그 두 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언론사 차들도 90% 이상 빠져나간 상태고요.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한번 이래도 진도에 이제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가시게 되면 너무
깨끗하게 해놨구나, 너무 쓸쓸하게 해놨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실 정도로 많이 허전해요. 팽목항이. 그래서 거기에 가족들은 더 이제 외롭고 더 힘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그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이 저기 뭐 그럴 때에 거기 있는 그 유족들 그리고 지금 그 뭐야 기다리고 있는 그 실종자 가족들 그냥 여기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들 그 아이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게 그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달수로 지금 2달 돼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물속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이 얼마나 그 찢어지겠습니까 지금. 그거는 진짜 말로 이 표현이 안 돼요. 저도 한 달 전에는 그분들 그 뭐야 이 마음하고 너무 똑같았어요. 너무 똑같았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관심을 끊지 마시고 가져주시고 마음이라도 이렇게 힘을 보태주시면은 그런 기운이 팽목까지 저는 전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지금 사회의 그런 국가적들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시는 거죠? 지금 그 유가족들이 바라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첫째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최후의 1인까지 완전한 구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그거보다 더 이 큰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군함이 우리 제주도 근해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 그 이스라엘 군함이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국력을 제주 앞바다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지금 팽목보다 더 거센 그 물살이 흐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단 한 구도 놓치지 않고 저는 100% 다 인양을 해가지고 고국에 있는 그 가족들을 다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좀 틀리죠. 나라를 비교하는 건 안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선례가 제주 앞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족들이 바라는 거는 첫째도 시간 제한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전원 다 구조해서 만나는 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장례 치러 주게끔 하는 거.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진상규명이죠. 완벽한 진상규명. 말로 뒷북치는 게 아니고 완벽한 진상규명. 배가 6,500톤급이라 그러면은 말로는 아파트 10층 높이하고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 정도만 되더라도 핸들을 이렇게 갑자기 틀면은 트는 대로 버스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조금 나가다가 틀리지. 6,500톤 정도 되는 배라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높이가 10층이고 길이가 한 150m 정도 나가는 배란 말이에요. 그 배가 갑자기 급선회를 했어요. 그 배가 나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서히 가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급선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급선회로 인해서 배에 얹혀져 있던 화물들이 묶여지지 않았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 짐들이 엎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배가 넘어져서 이제 침몰이 시작된 건데 진상규명을 밝히는 범주 안에 그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왜 그 큰 배가 갑자기 선회를 했느냐. 서서히 선회를 하지 않고 왜 갑자기 그 지점에서 물살이 세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배가 갑자기 선회를 해서 너무 자빠졌느냐. 그게 진상규명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유족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자 처벌은 꼭 따라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진상이 밝혀지면 책임자 처벌은 이제 뒤따를 거라고 보고 마지막엔 이제 재발 방지. 근데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그 법을 적용을 해서 다음에 그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끔 안전검사를 철저히 한다든가 그런 식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지 이제 가능한 건데
이제 지금 현재로 이렇게 미뤄봐서는 그런 게 그렇게 썩 뭐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바람은 간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정말 향후 1000년간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은 아직 예비 신자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막 억지로 기도합니다. 그런 거는 좀 막아달라고. 아니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 하십시오,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학생인지 일반인지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미 기존에 또 이렇게 건져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모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 진상 규명하는 각오가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내 자식은 건졌으니까 신경 없다 이런 처지예요? 아, 예. 그 어머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초기부터 상당히 좀 그 우려를 했었는데, 그 초기에는 이제 수시로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안산으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떠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잡음이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거의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진상 규명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파헤쳐서 진상 규명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밀어드리거든요. 아, 예. 그런 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족들이 한 70여 분이 그동안은 이제 하지 못했던 서명운동에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해서 이제 흩어져서 적극적으로 그런 데도 이제 동참하고 그럴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제가 지금 그렇게 차를 타고서 뉴스를 들었는데요. 잠수가 한 명이 또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거기에서 아직 못 구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 뉴스 보면 잠수부 이렇게 누가 굉장히 막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또 그 여론이 이제 제 주변에서는 좀 그렇지만 막 다시 이렇게 좀 전환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면 지금은 그럼 사람들이 지금은 잘 해주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배가 침몰되기 시작하면서 잠수부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고 한 거는 그게 사건 지점에서 잠수를 한 건지, 안 그러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사람 없는 데서 잠수하는 거를 찍어갖고 내보냈는지, 그게 이제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불신이 팽배했었고요. 지금 이제 이 과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지금 팽목항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10일 가까이 진행이 되도록 아이들이 지금 한 명도 부모 곁으로 오질 못하고 있어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역으로 생각을 해서 10일 동안 잠수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조활동을 벌였다 그러면 어떻게 항구를 만나지를 못하게 하겠느냐. 10일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한 명 정도는 적어도 엄마 아빠 곁으로 이렇게 왔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한 명도 지금 그게 안 되고 지금 정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 참 여러 갈래죠. 정말 일은 안 하고 일하는 척을 해서 시간을 끌어서 지금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분들을 진을 완전히 빼서 그냥 나중에 인양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사실 속뜻을 저도 사실 지금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수하고 구조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을 믿고는 싶은데, 그동안에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 됐고 말만 하면은 뒤가 안 맞고 지금 이런 일이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는 싶은데 이 마음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믿어요.
굳이 애를 쓴다. 박근혜가 불쌍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56살인데 어머님처럼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그 해안을 가지고 계신 거는 제가 지금 어머님 처음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머님 존경스럽고요. 뭐 다른 말로 이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어머니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어머니한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또 뭐 여쭤보고 싶으신 거 없으십니까? 예, 제가 어제까지도 인터넷 뉴스에서 알파 잠수의 이종인 대표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갖고 다이빙벨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갔었는데 결국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서 거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원성을 샀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언진하고 굉장히 다르게 정말 구조를 목적으로 접근한 것 같았는데 실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알파 잠수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굉장히 무능하다, 조개도 못 캐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이빙벨 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다이빙벨이 투입이 될 그 시기를 1차적으로 놓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종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다이빙벨을 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게끔 도와주지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빙벨은 투입 시기가 중요한 건데 초기에 다이빙벨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은 결과가 조금 달라졌을지 진짜 기적적으로 에어포켓에 있던 누가 됐을지 모를 생명을 구해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결과는 이제 결국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종인 대표가 이제 다이빙벨의 효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보셨다 그러면 이종인 대표의 말이 한 70% 이상은 맞는 말이고요. 30% 정도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이빙벨이 투입을 해서 마음껏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해주지 못한 거는 100% 맞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4.16 대학살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녀님한테 다시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